현재 중국 언론들이 드디어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이상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 12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발언에 대한 해명과 반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들은 여전히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2일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는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는 점 때문에 해당 발언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대사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말하고자 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발언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해당 논란을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드디어 미국보다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제목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주둔 병력 비용에 상당한 증액을 요구했다며 한국 측에 서서 미국을 비판했죠. 더불어 앞으로 한국은 국방비 분담 협상에서 어려운 길을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는 중국의 바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신이 난 것처럼 주미 한국 대사의 발언 때문에 미국이 드디어 한국에 화가 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바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분명 주미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미 국무부는 70년 된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대놓고 반박한 셈이죠. 결국 국내에서의 논란은 조금씩 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중국 언론들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논란의 여지를 남겨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명과 반박이 모두 전해진 15일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앞으로 70년 안에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사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분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화웨이 등 중국 IT 제품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민간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을 한 상황인데요. 이를 지켜보던 중국은 자국 주도의 IT 구상 참여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미중의 패권 경쟁과 경제 갈등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부담은 여러모로 까다로워지고 있죠. 양국의 갈등이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한국이 버티기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파악한 중국이 한국을 자국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해 현재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 중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종전선언을 달가워하지 않을 그들이라 굉장히 인상 깊었던 소식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의 북한을 핑계로 미사일 설치와 같은 군사행동을 할 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종전으로 인해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것이며 미리 심어둔 한국의 내부 여론과 언론들이 방위비와 반미감정을 이용해 중국 편을 들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어 가고 있는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정치와 외교라는 것이 단일 두 국가의 문제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꾸만 편가르기를 하려드는 미국과 중국의 행보에 피곤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외교력과 통상 역량을 지속해서 키워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익 극대화를 꾀하될 일방적인 주권 침해와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면 상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국제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